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 테드 서렌토스는 이 작품을 두고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은 이 작품을 정말 죽여준다 라고 찬사했으며 넷플릭스 창업주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 작품 속 유니폼을 걸쳐입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죠. 이 작품은 한국 시리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오늘의 탑10 1위에 올랐고 미국을 포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3개국 모든 나라에서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제라는 말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 비하인드와 감독이 직접 밝힌 작품 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스포가 없는 부분은 영상의 전반부에, 있는 부분은 후반부에 배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등이 있죠.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각본부터 기획, 연출까지 모두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처음 구성한 것은 약 14년 전인 2008년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작품을 하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대출받고 빚도 생기고 그랬다. 그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데스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혹은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다 라고 이야기 구성 계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디어가 떠오른 2008년에 바로 작품을 제작하지는 않았던 걸까요? 감독은 당시 제작하지 않은 게 아닌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제작사들이 낯설고 기괴하다라고 평하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10년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독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10년간 변해버린 세상에 대해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놀라운 흥행에 대해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원래 2008년에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엔 난해하고 기괴해 만들 수 없다고 했었다. 약간 서글픈 이야기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바이벌 이야기가 잘 어울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지금 만들 때 사람들은 재밌다, 현실감 있다고 말해준다. 슬프게도 세상이 바뀐 게 지금 나온 이유다. 보면 요즘 모든 사람들은 게임을 한다.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모두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누구나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감독은 캐스팅 초기 단계부터 성기훈 역으로 이정재 배우를, 조상우 역으로 박혜수 배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배우가 캐스팅을 수락해주길 기다리는 입장이었다고 하네요. 다만 강세벽, 오일남, 압두랄리 역할은 알려지지 않은 배우가 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건너와 소매치기를 하며 살아가는 새벽의 경우 느낌이 오는 배우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미궁 속에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사무실에 오디션 영상이라며 테이프가 하나 날아왔다고 합니다. 감독은 테이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 속에 담긴 정호연 배우를 보고 이 사람이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신이 점지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호연 씨 모습이 제가 찾던 새벽이랑 너무 흡사해서 깜짝 놀랐고, 정호연 배우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디션 영상 관련한 비화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소속사와 계약을 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오징어 게임 오디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속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영상을 보내달라고 재촉했고 오디션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던 정호연 배우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3일간 최선을 다해 영상을 촬영해 보냈다고 하네요. 연기하는 방법도 몰랐기에 이게 과연 최선일까 싶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대면 오디션을 진행했고 오디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부담과 공포가 몰려왔다 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캐릭터 알리를 캐스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잘 없어 캐스팅의 난항을 겪었다고 하네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아누팜 트리파티였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할 뿐더러 제대로 된 연기를 하고 감정 연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참고로 아누팜 트리파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 전공자라고 하네요. 작품에는 456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456만 원입니다. 경마에서 번 돈도 456만 원, 게임 참가자도 456명, 상금도 456억 원이죠. 감독은 왜 수많은 숫자 중 456으로 설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에 관련한 자세한 내막을 밝혔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처음 썼던 시나리오 속 참가자는 1000명, 그리고 상금은 1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지금 아파트 한 채가 70, 80억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10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작아져 버렸고 감독은 곧 100억이라는 기존의 설정은 버리고 지금 시기에 맞는 상금은 얼마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감독이 떠올린 아이디어는 로또였습니다.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탄 로또 당첨금이 얼마인지 조사했고 최고 상금이 400억 원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품 속 상금을 400억 원대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우기 쉬운 중간번호 456을 골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독은 시사위크의 인터뷰를 통해 혹시 시즌2를 하게 된다면 다른 숫자를 사용할 생각도 하고 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동화적인 비주얼로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주인공 성기훈을 연기한 이정재 배우는 넷플릭스 코리아 코멘터리를 통해 이거는 뭐 거의 현대미술인데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게임이 한번 바뀌면서 이제 세트장 갈 때마다 이번엔 어떻게 돼 있을까 너무 궁금했었고 라고 말하며 작품 속 배경에 눈을 뗄 수 없던 촬영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미술을 담당한 최경선 미술감독은 미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공간들을 비주얼을 만들어 갈때 관객들이 오징어 게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조금 같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라며 작품 속 배경이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닌 줄거리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황동혁 감독은 시사위크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 속 비주얼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기사 속 인터뷰에 따르면 일남이 놀고 싶어서 만든 게임이 무시무시한 게임장이 아닌 어린 시절 일남이 푹 빠질 수 있는 곳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판타지적 요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미술팀과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랜 회의와 논의를 거쳤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은 이들의 눈을 현혹하는 독창적인 비주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천재적인 사람이 풀 수 있는 어려운 게임이 아닌 아이들을 포함 누구나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놀이로 게임 종목을 구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많은 놀이들 중 한국의 오랜 골목놀이를 고른 이유는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넷플릭스를 통해 작품이 공개되지 않았던 때 제작진들끼리 킹덤의 성 갓이 유행했다던데 잘되면 달고나 세트가 비싸게 팔리는 것 아니냐 라고 농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농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해외에선 달고나 키트가 온라인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달고나 키트는 물론 패러디도 인기입니다. 달고나에 극악무도한 그림을 합성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딱지치기의 경우 딱지라는 이름으로 SNS를 통해 접는 방법과 게임 규칙, 필승 전략 등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31일은 할로윈데이죠. 이번 할로윈데이 코스튬으로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의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듯 넷플릭스 창립자도 아주 신난 듯 초록색 유니폼을 입었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관리자 코스튬의 경우 코로나 시국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작품에는 공유 배우와 이병헌 배우가 특별 출연합니다. 감독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캐스팅 비하인드를 밝혔는데요. 공유 배우의 경우 도간이 이전부터 친분이 있어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출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병헌 배우의 경우 남한산성 이후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다 술자리에서 부탁해 확답을 받았다고 하네요. 작품 속 관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면 총살당하죠. 명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감독은 I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럼에도 모집책으로 나온 공유 배우가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혔는데요. 바로 진행요원으로 신임을 얻어 밖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독은 시사위크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요원 콘셉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너같이 어린 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작품을 보며 저들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계급은 어떻게 나눠진 것일까? 궁금한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감독에 의하면 진행요원들 또한 게임 참가자들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또 동그라미부터 네모까지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일꾼으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병정이 되고 일을 충실히 하면 네모 가면을 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회에도 계급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참가자들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골랐을 거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비하인드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캐릭터들의 이름 혹은 직업과 환경적 설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오일남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오징어 게임 1번 남자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감독은 그에 대해 사실 일남은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일에 산의 남을 쓰는 친구였는데 일남이 1번이기도 하고 잘 어울려서 그렇게 붙였다고 하네요. 성이 오씨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추측되고 있듯 오징어 게임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훈과 상우는 상당히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감독은 그에 대해 두 캐릭터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자아를 꺼내서 만들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참고로 감독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우와 똑같죠? 또한 감독의 할머니께서는 쌍문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과거와 이런 것들이 상우와 기운에 다 섞여 있어서. 참고로 상우를 연기한 박혜수 배우는 감독에게 서울대에 관한 질문을 여러 던지며 캐릭터 구축에 힘썼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두 캐릭터는 감독의 모든 내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훈 캐릭터의 경우 이정재 배우의 아이디어도 많이 더해져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이 못난이가 미워서 주인공을 전혀 응원하지 않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게 됐으면 이 인물을 미워할 수 없고 좀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인물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주시고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그 고등어를 주는 장면도 그래서 나왔고. 감독은 상우가 알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상우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유일한 씬이지만 동시에 상우는 상우다 라는 연출도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아직도 망했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얘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좀 녹아있는 상우의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주셨어요. 감독은 두 캐릭터의 대사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히 드러내기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좀 들어있지 않나? 상우는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나서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죠. 기훈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그 다리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 덕분이야. 승자가 있기 위해서 패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기훈은 몸으로 깨우친 사람이고, 상우는 누군가를 패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승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차이가, 저는 이제 승자를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다른 게임물들하고 저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아마 상우의 얘기에 공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예훈 씨, 오늘 신체 포기각서 쓰셨죠? 이름 성기훈 47세, 최종학력 대한공업고등학교, 전직 드래곤모터스 조립 1팀 직원. 10년 전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직 후 치킨집 분식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어. 3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딸이 있어. 현재 채무액 사채 1억 6천, 은행 대출 2억 5,500. 기훈은 자동차 회사 드래곤모터스 소속 조립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당하고 파업 투쟁에 나섰지만 투쟁으로 얻은 것은 동료의 죽음뿐이었죠. 이후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실패만이 남았습니다. 감독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래곤모터스의 경우 쌍용차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와 파업, 실직, 그것에 이어지는 소송과 해고자들의 자살, 그들의 가족 이야기까지 참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를 통해 기훈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돌이면 다 들릴 줄 알아!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 중산층이던 평범한 노동자조차 해고와 자영업의 실패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사회 바닥으로 몰릴 수 있는 시스템과 불안정하고 힘든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런 암시를 줬다. 이제 알려줘. 다음 게임 뭐야? 참가자들은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머리를 굴려보기도 하고, 가능만 하다면 감시망을 피해 관리자들의 세계를 엿보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 속 게임들은 대체로 뛰어난 두뇌를 필요로 하지도 대단한 체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데요. 다만 여느 능력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보다 쉽게 목숨을 구하기도, 내가 이걸 다 맞추고 끝까지 갈 확률은 32,768분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파리 목숨이 되기도 하죠. 그렇듯 오징어 게임 속 시스템은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필승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든 참가자들이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 사이좋게 1억씩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참가자들의 침대로 가려져 있던 벽에는 다음 게임 내용이 픽토그램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게임 스포인 것이죠. 감독은 이 픽토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을 열었습니다. 벽의 그림을 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여기에 게임의 비밀을 숨겨놓기로 했다. 경쟁을 하는 동안은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나중에 모두가 죽고 텅 비게 되면 모든 해답이 벽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오싹함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참가자들끼리 더 많이 둘러보고 서로 협업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기훈은 모든 일을 정리한 뒤 게임을 마치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에 방문합니다. 미용실에서 기훈이 고른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바로 빨간 머리인데요. 감독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왜 머리 색깔을 빨간색으로 결정했는지에 관해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쓰고 찍는 동안 기훈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다 찍어갈 무렵 경기 전의 자신으로 과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기훈이라면 미용실에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빨간 머리였다고 하네요. 감독은 빨간 머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평소 기훈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을 할 것 같다. 기훈이 전과 다른 기훈이기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짓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서 빨간 머리를 했다. 이건 기훈의 분노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게임을 주최한 이들은 VIP라는 이름 아래 참가자들의 죽음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참가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게임에 참여해 소중한 목숨을 파리처럼 잃습니다. 작품 속 기훈은 미국으로 떠난 딸을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일남이 죽은 뒤에도 오징어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며 깊이 분노하죠.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래서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감독은 시사위크를 통해 이 대사는 감독이 스스로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마장의 말처럼 게임판 위의 말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 아닌 사람이다. 말처럼 살아선 안 된다. 게임판을 만들어낸 시스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 사회에 대해 알아야 하고 울어야 하고 분노해야 한다. 그걸 기훈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아니야. 싶었고 내가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메시지다.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작품에서 활약한 배우들은 미국 MBC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일 오징어 게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작품을 분석하기도 했죠. 황동혁 감독은 작품을 향한 세계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시즌2 제작 요구에 난감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당장 시즌2를 제작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시즌1을 제작하는 동안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는 동안 이가 6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2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 저질러 놓은 것들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며 시즌2를 향한 가능성을 살포시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시즌2가 제작된다면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시즌2에서도 기훈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관리자인 황인호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일까요? 또 하나의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